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1억이라는 성취는 사실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1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으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렸겠지만 내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 0, 8개가 찍혀 있는 1억이라는 금액을 보며 환희에 젖는 것도 잠시뿐일 것입니다. 짧으면 2주, 좀 길면 두어 달 정도.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순간 뇌는 도파민 분비를 멈추고 지독한 공허함과 함께 이제는 이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공포를 주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심리적 지옥을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숫자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어렵게 모은 1억을 손에 쥐는 순간 뇌가 당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공격에서 살아남아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심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을 넘기고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연봉 3,800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1억으로 향하는 길이 얼마나 지독한 인내의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월 실수령액 278만 원을 받으며 매달 16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적금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이 청년은 자신의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소비를 대부분을 통제하며 삶의 모든 반경을 오직 1억이라는 목표 하나에 맞추는 선택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들르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대신 탕비실 구석에 놓인 카누 스틱 2개를 뜯어 종이컵에 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욕망을 숫자로 치환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택시는 금기어와 같았기에 회식 후 막차가 끊길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동료들과의 2차를 거절하고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달려가는 고독한 선택을 하며 교통비를 아끼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1억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적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젊을 때 즐겨야 한다며 너 그러다 골로 간다는 비아냥을 퍼부었고 화려한 신상차를 뽑은 동료의 자랑 섞인 조언을 들을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겉모습만 화려한 카드값 할부 인생으로 매달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만 하는 삶과는 달리 자신의 목표를 위한 선택으로 알리와 테무표 옷을 입으며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자신의 자존감을 대비시키며 진짜 부자가 되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죠. 식비를 아끼기 위한 그의 루틴을 한 예로 본다면 편의점 마감 세일 시간을 공략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고르거나 주말이면 일주일치 도시락을 미리 싸두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결핍을 성장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배달 음식의 유혹이 몰려오는 밤에도 그는 앱을 삭제하고 냉장고 자투리 채소를 볶으며 통제력을 시험했고 전자제품이 필요할 때는 당근마켓의 키워드 알림을 설정해두고는 며칠이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했는데요. 단순히 중고를 사는 행위를 넘어 새 제품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자산의 가치 하락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된 그는 물건에 투영된 가짜 가치가 아닌 현금의 실질적 통제권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갖췄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800일이 넘는 날들을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며 살아온 끝에 마침내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몇 날 며칠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엄청나게 뿌듯해하는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억이라는 든든한 잔고가 있음에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뇌는 머지않아 곧바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 부르는데 어떤 긍정적인 사건도 결국 자신의 정서적 기준점으로 돌아가기에 1억을 달성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지독한 무력감과 공허함이 청년을 덮쳤거든요. 뇌 과학적으로도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듯이 당신의 뇌는 성취 직후 당신에게 지독한 우울감을 선물하며 다음 자극을 찾아 떠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리처드 이스털린이 발표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제 1억을 가졌음에도
가끔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싶지만 곧이어 망설여지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 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조차 망설이면서 살아야 하나. 늘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에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뜬금없는 비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상 또 이 돈을 쓸 때는 좀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쓰자니 지난 고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지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데니얼 카너먼이 정의한 손실 회피 편향의 발현으로 인간은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끼기에 이제 1억은 행복이 아니라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손실 회피 편향은 시드머니를 모은 이후의 행보에서 더 잔인하게 나타나는데 청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겠다며 재테크 서적을 도파하지만 정작 매수 버튼 앞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1800일 동안 눈물겹게 모은 1억이기에 뇌는 이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5년의 삶 자체로 인식하며 단 1%의 손실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를 풀가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라는 핑계는 사실 실패했을 때 느낄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불과하며 공부에 매몰될수록 결정장애는 더욱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본인 역시 적금으로만 시드머니 1억 원을 처음 모으고 섣불리 투자를 못하고 3년 동안 내내 경매 공부, 분양권 공부를 하였지만 무엇 하나 섣불리 매수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더 무서운 공격은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서 비롯되는데 뇌는 1억을 달성하자마자 비교 대상을 주변 동료가 아닌 수십억 자산가로 강제 조정하여 당신의 성취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10년 전에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와 현재 1억으로 살 수 있는 평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화폐 환상이 깨지며 느껴지는 허무함은 더욱 극대화되는데 1억은 당신을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가난한 자로 위치시켰을 뿐이죠. 명목적인 숫자에만 집착하다 실질 구매력의 하락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뇌의 역습에 무너져 번아웃에 빠지고 그토록 아꼈던 돈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당신이 모은 그 종이 뭉치가 아니라 1억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뇌를 거친 도파민 디톡스와 체화된 삶의 루틴에 있습니다. 청년이 겪은 처절한 절약의 에피소드들은 단순히 돈을 모은 행위가 아니라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가 강조한 그리디라는 비인지적 능력을 뇌의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새기는 혹독한 과정이었거든요. 작은 소비에도 가치를 따지고 욕망을 지연시켰던 시간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여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자의 뇌 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훈련한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인류 최강의 심리적 자산이며 이는 인플레이션조차 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자본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버는 법, 모으는 법, 불리는 법, 쓰는 법이라는 4가지 필수 생존 지능을 갖췄기에 1억이라는 현금이 사라진다 해도 당신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1억은 당신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의 임계점이며 이제는 숫자에 매몰된 감옥에서 벗어나 이 단단해진 습관을 시스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하는 진짜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성취의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즉시 그 다음 단계인 3억, 5억을 바라보며 현재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숫자를 쫓다 지쳐버리는 도파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청년 A씨가 겪었던 투자에 대한 두려움 역시 1801일간의 고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까봐 뇌가 보내는 과도한 경고 신호일 뿐이며 이제는 이 공포의 에너지를 이성적인
시스템 구축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손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리스크를 감정이 아닌 확률과 통계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당신은 1억이라는 큰 덩어리를 쪼개어 아주 작은 실행부터 시작하는 심리적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부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회피 기제 중 하나이기에,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100만 원이라도 시장에 투입하여 내 돈이 움직이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손실 회피의 그물을 찢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핑계 뒤에 숨은 공포를 직시하고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은 그 단단한 인내심을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맷집으로 바꿔야 진짜 자산가로 성장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억을 모으기까지 당신이 실천했던 그 수많은 절약의 루틴들은 사실 당신의 뇌를 아주 낮은 수준의 보상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은 도파민 디톡스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신상 가방과 자동차로 즉각적인 쾌락을 얻을 때 당신은 카누를 마시고 중고 거래를 하며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 오늘의 욕망을 지연시키는 법을 배웠고,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핵심 지표인 만족 지연 능력을 극대화한 결과거든요. 이 능력은 훗날 당신이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을 때도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지 않고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화폐, 가치보다 더 소중한 당신만의 내면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당신의 1억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1억을 가졌다는 안도감에 빠져 당신이 만들어온 그 귀한 습관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1억을 달성했다고 해서 갑자기 택시를 타고 스타벅스에 출입하며 예전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에 새겨진 부자의 회로는 빠르게 퇴화하며 당신을 다시 숫자의 감옥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거든요. 1억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증명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에 불과하기에, 그 숫자가 3억이 되고 10억이 될 때까지 당신의 단단한 루틴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만이 뇌의 역습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투입하여 당신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은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1억을 모으며 단련된 당신의 정서적 근육입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당신을 잡아줄 것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 편의점 마감 세일을 기다리던 그 인내심이며, 욕심이 앞설 때 당신을 멈춰 세울 것은 당근마켓에서 중고를 고르던 그 냉철한 가치 계산 능력이거든요. 1억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며, 당신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부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부이자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억을 모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며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남기자면, 당신이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성취의 갈증이 사라지고 나태함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당신을 안락한 지대로 유혹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속삭이겠지만, 그 속삭임에 속아 성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1억은 가치를 잃고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신기루가 될 뿐이거든요. 어렵게 모은 1억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의 뇌는 분명 당신을 공격하겠지만, 그 공격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습관을 시스템으로 승화시킨다면 당신은 기필코 숫자를 넘어선 진정한 부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1억을 모으고 숫자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자존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는 건강한 관계를 바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허무함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흔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삶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차가운 기술이나 정답보다 요동치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심리적 유연함일지도 모릅니다.
1억이라는 숫자를 향해 가며 처음 가졌던 설레임, 중간중간 그 막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달성 뒤의 기쁨과 그 뒤에 오는 공허함까지도 사실은 당신이 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적 과정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부의 계단을 오르는 순간은 물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의 심리를 넘어 관계의 기술과 나를 사랑하는 법까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일상 속 심리학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일상과 관계를 지켜낼 더 깊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또다시 만나요.